안녕하세요. 굿TV 소정입니다. 최근 강남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청약시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죠. 바닥을 찍고 다시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도 솔솔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은 걸까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전망과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입니다. 굿TV는 정말 오랜만이시죠? 네, 한 1년, 2년 네. 전에 한번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쉽게 알려주시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금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금리. 지난 13일이죠. 금리가 또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네, 네네. 3.5%를 동결을 했는데요. 이 남은 하반기에도 동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좀 큽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결됐으면 좋겠고요. 의견은 분분합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한 번은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 중에도 계시고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왜요? 저는 역지사지 좋아하거든요. 내가 한국은행 총재면 어떻게 할까? 내가 국토부 장관이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보면 작년 집값 떨어진 게 사실 금리가 크잖아요. 만약에 금리를 다시 올리게 되면 언제까지 올라갈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이 될 것 같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3%만 넘어가도 마치 대한민국이 큰일 날 것처럼 버티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막상 3.5%가 되니까 물론 힘들죠. 대출이자 내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적응을 하고 있죠 또.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조차도 들어요. 그러면 0.25 만약에 더 올려서 3.75가 된다고 해서 과연 못 견딜 수준일까 그러면 저는 못 견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일반인들은 대출금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얼마를 붙여서 대출금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절대적인 기준금리보다도 작년에 집값이 떨어진 배경을 보면 속도가 문제였거든요. 지금 또 0.25가 문제가 아니라 4번 연속 한국은행이 동결을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끝나지 않았구나. 이번에 올리면 또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저는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 또 내리게 되면 야 이제 끝났다. 확실한 시그널이에요. 한국은행이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둘 다 싫습니다. 이제 하반기잖아요. 10월, 11월, 12월이 올해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데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영향을 줘요. 내년 4월에 뭐가 있을까요? 총선. 어떻게 바로 나오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어요. 정치인들, 정부 모두 다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집값 흐름은 한번 결정이 되면 6개월이 가거든요. 올 4분기 흐름이 내년 총선까지 갑니다. 금리를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예요. 어렵겠다. 어렵죠. 그래서 저는 동결로 예상을 하는데 변수는 이제 미국이에요. 네. 미국이 올렸어요. 파월 의장이 0.25로 또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차이가 2%포인트가 벌어집니다. 보통 1.5 이상 벌어지게 되면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자본들이 이제 나갈 수도 있다. 파월이 또 살짝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올릴 거는 뭐 지금 결정되지 않았다. 그거는 왜 그러실까? 저는 그 부분 믿지 않습니다. 2020년에 파월 의장이 금리 안 올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미국의 중앙은행장이 FRB 의장이 2023년까지 안 올린다고 하면 나 안 올릴 줄 알았어요. 그것도 말에 무게감이 있지. 그렇죠. 그 말을 믿고 제가 방송에 나와서 2023년까지는 금리가 안 올라가니까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네. 요걸 엄청 먹었습니다. 지금 또 9월에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벌어진 거는 사실이고요. 저는 동결로 예상을 하지만 0.25%포인트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은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한국은행 총재면 그분이 굉장히 천재거든요. 금융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떤 시그널을 줄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시키지 않을까 정도 예상을 해서, 설사 저는 0.25 올리더라도 그런 안정 시그널을 준다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번 올렸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여기서 금리가 만약에 뭔가 잘못돼서 다시 시장에 불안 심리가 확산이 되고 동요가 되면 내년 부동산 시장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하락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조금 저는 좀 유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건 그걸 거예요. 이 작년부터 시작된 이 하락이 또 반복이 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끝이 날 거냐, 이런 게 좀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하락이 올 수도 있겠죠?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우리가 미래는 모릅니다. 미래는 그렇죠.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미래를 갈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
과거로 갈 수는 있거든요. 아까 2009년도 네. 글로벌 금융위기 말씀하셨는데 아마 잘 체감은 못할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냥 어디서 봤어요. 네, 그냥 본 거죠. 네. 그냥 이론적으로 본 네. 거고 아마 우리가 경험을 한 거와 경험하지 못한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맞아요. 88 올림픽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그때 안 태어났습니다. 안 태어났어요? 제 애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있었다고 하대. 근데 제 기억은 88 올림픽이 너무나 생생하거든요. 저는 6.25 전쟁이 굉장히 멀리 느껴집니다. 역사책에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보면 제가 태어난 20년 전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20년 전이면 2002 월드컵이거든요. 그렇네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많은 분들이 그냥 머리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나 생생해요. 너무나 비슷한 데자뷰 같은 느낌이 와요. 아, 왜냐면 그때는 노무현 정부였거든요. 네. 2003년에서 2007년까지가 노무현 정부였고요. 문재인 정부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였죠. 그때 집값 폭등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집값 무지무지하게 무섭게 올랐습니다. 2008년 하반기에 미국에서 경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때 집값이 떨어집니다. 물론 2007년도부터 징조는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도 충격을 먹습니다. 집값과 주식이 폭락합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애가 좀 어렸어요. 네. 그래서 체험학습을 가서 고구마를 캐고 있었는데 고구마를 캐는데 문자가 와요. 종합주가 뭐 1000 붕괴됐다고 속보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2009년 넘어가니까 좀 회복을 해요. 규제도 풀고 금리도 내리면서 반등을 해요. 그러면 V자로 갔죠? 자, 여기까지는 지금하고 비슷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이제 과거를 한번 보자고요. 계속 올랐을까요? 또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렇죠. 2011년까지 좀 오를만 하면 내려가요. 사람 미칩니다. 애간장이 탑니다. 그때는 저는 투자자 입장이니까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면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정책이 DTI라고 있었어요. 대출 규제. 집값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DTI 규제가 나오면서 집값이 2007년도부터 사실은 꺾였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폭락을 한 거고 그 전에 꺾이긴 했어요. 아, 대출 규제 DTI 하면 집값이 떨어지는구나라는 공식이 좀 형성되던 시절입니다. MB가 뭘 하냐면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를 반복해요. 그게 피로감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약발이 잘 안 먹힙니다. DTI 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풀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웬걸 2011년 3월에 DTI를 다시 적용합니다. MB가 나를 버렸구나. 이거는 답이 없다. 팔아야겠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매물을 집어 던집니다. 난리가 납니다. 집값이 강남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는. 개포주공이 2010년에 한 10억 했었거든요. 개포주공 1단지. 올해 11월에 입주하죠. 퍼스트이어 6,700세대. 그게 그때는 5층짜리 아파트였어요. 10억 정도 하던 게 2011년에 8억까지 떨어지더니 2012년에 5억 7천까지 떨어집니다. 강남도 그럴 수가 있구나. 강남도 떨어집니다. 저는 강남 불펜 믿지 않아요. 아, 그래요? 늦게 떨어질 뿐이지 떨어져요. 그래서 집값이 폭락하니까 이제 규제를 풀죠.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5년간 양도세 면제 나오고 취득세 연구인하 1%. 원래 취득세는 4%거든요. 지금은 1%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6억 이하는 1%잖아요. 네. 그때 2013년에 처음으로 1%가 된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규제가 나온 거죠. 본격적인 상승은 2015년 넘어가서 됩니다. 2013년, 14년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조금씩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못 들어갑니다. 무서워서. 또 내려갈 수도 있어라는 공포감이 있었는데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투자를 합니다. 지금 또 저는 그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집주인이면 나의 전 재산이잖아요. 네. 금리 그거 올랐다고 헐값에 팔까요? 안 팔죠. 안 팔죠. 작년에 거래량이 중요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1월이 1,300건이에요. 작년 10월, 11월, 12월 거래량은 1,000건이 안 돼요. 사실 1,300건도 굉장히 작아요. 2020년, 2021년의 거래량은 5,000건 이상 됐거든요. 서울 아파트가 뭐 800몇 건이 거래됐다는 얘기는 거의 안 된 거예요. 아마 6월이 3,700건 정도 나올 겁니다.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어요. 거래량이. 그 얘기는 사기는 시작했는데 완벽한 회복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이 딱 그런 분위기예요. 그때 2008년, 2009년에 1차 하락이 있었고요. 네. 2011년, 12년 정도 2차 하락이 있었거든요. 네. 작년 하반기 떨어진 건 1차 하락이다. 바닥으로 한다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부담스럽다. 서울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정도 상승을 합니다. 7년 오르고 6개월 떨어진 걸 가지고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42.195 마라톤 뛰고 숨 차가지고 좀 누워있는데 왜 누워있어? 당장 일어나!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좀 쉬어야죠. 쉬어야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이 너무 짧고요.
2020년, 2021년 가격은 저는 버블이라고 봅니다. 오버슈팅이라고 봐요. 따지고 보면 고점 대비 제가 30%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이 고점이 약간 오버슈팅이에요. 이걸 정상 가격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데 이미 발생한 일이고요. 우리가 이 버블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월급 받고 계시죠? 네. 월급 얘기하니까 또 웃네. 승진하는 거 빼고요. 이제 그대로라고 했을 때 10년 전 월급과 지금 월급이 똑같을까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억 원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1억 원이 10년이 지나면 명목 가치는 1억 원인데요. 실질 가치는 7,400만 원입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차이 나네요.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기 때문에 10억짜리가 13억, 14억 가는 건 올랐는 게 아니고 그냥 인플레이션 방어한 겁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 좀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작년에 고점 대비 30% 정도 제거가 됐는데 최근에 다시 또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네. 송도나 동탄 같은 외곽 지역들은 고점 대비 1월 정도 기준에서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거든요. 40% 더 떨어진 아파트들도 있고 강남, 서초 이런 핵심 지역들은 10% 정도 회복을 해서 마이너스 10% 정도 떨어진 정도? 그리고 압구정 같은 지역들 계속 신고가예요, 걔들은. 근데 이렇게 본다면 아직 거품 제거가 좀 안 됐다. 앞으로 저는 한 번 더 올 수도 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본다면 작년에 7억까지 떨어졌죠. 지금 8억 5천 정도 올랐죠. 뭐 9억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더 오르면 9억 5천 갈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 더 떨어질 때는 다시 7억이나 6억 5천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2차 하락이죠. 7억에 사신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1억 정도는 손해 볼 수도 있겠지만 2차 하락은 끝이에요. 이제 조정기의 마지막을 의미해요. 그 다음부터는 상승기로 접어듭니다. 물론 2차 하락이 더 무서워요.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던지면서 패닉셀이 생기면서 매물이 많이 늘어나요. 지금은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공포를 조장하시는 분들은 40% 떨어진다는 게 10억에서 7억으로 떨어졌다가 또 40%에서 뭐 3억, 4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대한민국 망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실수요자들도 필요하면 사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람들이 살 때 항상 정답이에요. 물론 분위기상 계속 오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정도는 올랐다 내렸다 될 수도 있는데 내 가족이 잘 사는 목적도 있으니까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금이 부족하거나 타이밍 잡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겠죠.